자, 이 토요일 시간에는 뭐랄까 하면은요, 문과도 일단은 확통 위주로 가고, 확통을 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문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능특강 나오면은, 문과에는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개별적으로 좀 많이 봐줄 거예요. 문과반은요. 자, 일단 확통을 하면서 끝나게 되면은, 거의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좀 봐주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수원, 수투, 꾸준히 계속 볼 거예요. 자꾸 그 세 가지, 수원, 수투, 확통만 열심히 돌리면, 분명히 우리 반은 전부 다 오늘 안 왔던 지훈이까지 다 3명 다 1등급을 할 아이들입니다. 문과에서. 근데 이 3명은 전부 다 인수를 해가지고, 만납시다. 서울에서. 할 수 있어요? 일단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문과를 피하는 건 아니지만 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줍니다. 뭐 채원이는 어쩔 수 없어. 채원이는 학평에서 1등급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너는 학교가 워낙 그래서 학평에서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이거든요.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을요, 오늘 아마 끝낼 거예요. 순열 조합을 끝내고 최대한 개념 부분은요 빠르게 끝내고요. 다시 이제 마풀 기출 계속 가면서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순열과 조합인데 너희들 고1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기억해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고, 순열은 MPR이라고 나타냈단 말이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가지고 배열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M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냈었어요. M팩에 M-R팩 이렇게도 나타냈었어요. 기억을 하려고 모르겠어요. 이 말은 M부터 계속 하나씩 계속 줄여가요. 몇 개를 곱해야 되냐면 R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R 빼기 1까지 곱하는 거예요. M 빼기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R 빼기 1개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은요,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세요 라고 해서 C를 사용했어요. 단순히 고르는 문제. 즉, 배열하는 문제는 순열이고요. C는요, 단순히 골라주는 개념이 되겠다.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똑같이 순열처럼 계산해요. MPR. 똑같이 순열처럼 계산하는데, 단순히 골라주는 거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복이 생겨요. A 뽑고 B를 뽑냐, B를 뽑고 A를 뽑냐가 같아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골라주는 것의 팩토리얼로 나눠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MPR이 저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NCR은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증명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뭐. 10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배열하세요 라고 한다면 10명 중에서 3명 골라 배열하세요. 10명 중에 3명 골라 배열하기 이렇게 쓰는 거고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계산됐어요. 19, 8.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근데 만약에 10명 중에서 3명을 고르세요, 고르기 이렇게 물어봤다면요 10C3이라고 했어요. 10명 중에 3명 고르기. 그래서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똑같이 푸시는데요. 나눠줍니다. 골라주는 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야. 이게 10C3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납니까? 오케이, 좋아. 역시 똑똑해서 잘 넘어갔지만, 자, 순열과 조합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M 팩토리얼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M 팩토리얼은 언제 사용이냐면 서로 다른 N개와 N개를 짝짓기 할 때, 서로 다른 N개와 N개를 짝짓기 할 때 M 팩토리얼을 사용했어요. 남자 4명, 여자 4명이 미팅을 해요. 짝지을 수 있는 가짓수 서로 다른 사람을 골라야 돼요. 4명 짝짓기니까 4팩이 되는 거예요. 뭐 정의역의 세계
동역의 3개,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3개가 짝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3팩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5명을 줄 세우고 싶어요. 5명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리하고 짝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팩 이렇게 바로 나타낸단 말이야. 일단 이 팩토리얼은 너무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는 게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순열이란 말이 나와요. 자, 솔직히 학통은요 개념 잘 나와 있는 게 필요 없어요. 설명을 잘 하고 이해 한번 하면 넘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원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형 배열을 안 해도 돼요. 자, 회전시켰을 때 회전시 합동이 되게 배열해버리면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원탁이 있는데 A, B, C 3명이 이렇게 앉고 싶어요 라고 한 거야. 만약에 이게 원탁이 아니고 3명이 자리에 앉고 싶은 가짓수를 물어봤다면 3팩토리얼이 돼요. 3개 짝짓기니까. 근데 이렇게 원탁 회전시켰을 때 합동이 돼버리면 이렇게 앉을 때나 이렇게 앉을 때나 이렇게 앉을 때가 서로 같은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같은 종류예요. 순서가 같아요. 어디에서 내가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볼 때와 여기서 바라볼 때와 여기서 바라볼 때가 똑같은 배열이 돼버린다라고. 그래서 이 3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원순열에서 가장 기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만약에 3명을 나열시키고 싶으면 3팩으로 계산합니다. 3팩 일단은 배열을 해요. 근데 몇 개가 같아지냐면 3명을 배열하면 3가지가 한 가지가 되버려요. 같아져서. 그래서 3으로 나눠주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2팩이 되는 거예요. 2팩. 그래서 단순하게 뭐 n명에 대해서 n명을 배열하세요. 회전시켰을 때 합동이 되게 배열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n-1 팩토리얼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게 원순열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와요.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물어보거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원형 배열이란다. 회전시켰을 때 합동이 되는 것을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그 부분을 좀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면 왕 개념을 쓸 거예요. 왕을 한번 뽑을 거예요. 잘 봐요. 회전목마가 있어요. 회전목마의 자리가 4개예요. 자, 자리가 4개인데 4명이 이제 앉고 싶은 거야. 근데 일단 한 명이 먼저 답사를 해봤어. 답사를 해가지고 한 명이 최초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일까? 이 회전목마는 회전시키면 다 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면 최초에 앉을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예요? 다 같은 자리라고요. 회전시켜버리면 서로서로의 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 같은 자리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일까? 4가지일까? 1가지일까? 다 같은 자리니까 여기 앉으나 최초에 앉을 때는 어디 앉으나 다 똑같은 자리야. 왜? 회전시켜버리면 어차피 다 그 자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최초에 앉을 수 있는 자릿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어디를 앉아도 다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간 왕이 여기 딱 앉았어. 여기 딱 앉았는데 한 명이 딱 앉았는데 미리 와서 타본 거야. 회전목마가 졸라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회전목마 처음 타봤어. 근데 왠지 이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아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해놔. 말 밑에다가 코딱지를 파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원래는 다 같은 자리였는데 코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오염된 자리가 돼. 달라지게 되는 거야, 상황이. 얘는 오염된 자리, 얘는 오염된 자리, 오른쪽 자리, 오염된 자리, 왼쪽 자리, 오염된 자리, 맞은편 자리,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자, 사람이 앉아도 마찬가지야. 최초에는 다 같은 자리였어. 근데 한 명이 딱 앉아버리면 이 남은 자리들은 다 다른 자리가 돼. 왕이 만약에 앉았다고 쳐. 왕의 오른팔, 왕의 왼팔, 왕의 정. 이런 식으로 자리가 다 달라지게 된다. 이런 왕 컨셉을 사용할 건데, 자, 그래서 원래 4명이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라고? 가장 기본적인 가짓수는 3팩까지예요. 오케이?
원래 기본적으로 푼다면 4명이서 여기를 앉을 수 있는 가짓수는 4팩에 4로 나눠주는 거야. 3팩. 그런데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야. 4명 중에 1명이 왕이야. 누가 왕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왕이 이제 여기 앉느냐, 여기 앉느냐, 여기 앉느냐, 여기 앉느냐 이걸 생각할 건데 어차피 회전시켜도 다 똑같은 위치로 갈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최초의 왕이 먼저 앉을 텐데 누가 먼저 앉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무나 한 명을 왕으로 뽑아가지고 이 녀석부터 앉힐 거야. 자, 얘 앉았어. 최초에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앉을 수 있어. 가짓수가 몇 가지야? 최초에 앉는 가짓수 몇 가지라고 했어? 자리가 구분이 안 간다고. 다 똑같은 자리라고. 한 가지야. 그래서 얘가 그냥 여기를 앉았어, 왕이. 그럼 나머지 3명이 이제 앉아야 되는데, 자, 이 자리가 다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왕이 앉아버리면, 한 명이 앉아버리게 되면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3명이 서로 다른 자리에, 세 자리에 앉을 거야. 그 가짓수는 3명 3개 짝짓기니까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거든? 그렇다면 잘 봐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것도 원순열이야. 모양으로 보지만 회전시켰을 때 합동이 돼버리면 원순열이 되는 거야. 그럼 6명이 있을 거야. 6명이 자 앉으려고 이제 있는데 먼저 왕을 한 명 뽑을 거야. 자 왕을 한 명 뽑을 거야. 얘를 왕이라고 할래 그냥. 그럼 최초의 왕이 앉을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약간 상황이 달라져. 약간 달라져. 회전시켰을 때 같은 곳으로 가면 그게 다 같은 자리라고. 근데 얘는 이 자리 회전시키면 2D 오게 돼. 이 자리 회전시키면 2D 오게 돼. 이 노란색 자리는 같은 자리가 되는 거야. 이 자리는 회전시키면 이 자리가 돼. 이 자리 회전시키면 이 자리가 돼. 파란색 자리는 다 같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최초의 왕이 앉을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야. 노란색이나 파란색 중에서 하나를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최초에 2가지 중에 하나 여기 앉아버렸어. 왕이 앉는 순간 모든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리는 거야. 위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5명을 배열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오케이? 자, 놀이기구가 있어. 회전에 접시, 회전 접시야. 자리가 이렇게 8자리가 있는 거야. 8명이 앉고 싶어. 최초의 왕이 앉을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야? 그렇지. 안쪽 자리는 같은 자리, 바깥쪽 자리는 같은 자리. 그래서 2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앉아. 왕이는 여기 앉는 거야! 라고 앉았어. 나머지 7명은 다 다른 자리를 앉게 되는 거야. 실패. 이해가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자, 이런 자리가 있어. 자, 이것도 회전시키면 같아지는 모습이 돼. 180도 회전시켰을 때. 그래서 원순열이 되는 거야. 최초의 왕이 앉을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일까? 여기 같은 자리야. 여기 같은 자리야. 여기 같은 자리야. 여기 같은 자리야. 몇 개니?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4개 중에 하나에 왕이 앉아. 왕이 앉아버리면 남은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얘기야. 원순열은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렇다면 자 이제 24번부터 문제를 볼 텐데 자 재밌어요. 근데 학평에서는 원순열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오거든요. 24번을 보세요. 자, 영희, 엄마, 아빠, 나머지 3명 해서 총 6명이 있어요. 6명. 6명이 원탁에 둘러 앉는데 부모님이 영희의 양 옆에 앉아야 돼요. 자, 6명이 앉아야 돼요. 6명이 앉아야 돼요. 근데 영희가 영희 옆에 엄마 아빠가 앉아야 돼요. 그럼 이때 왕은 누구로 뽑아야 될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앉혀야지만 이 문제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쵸? 좋아, 영희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럼 영희를 최초에 앉아요. 영희를 최초에 앉을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니까? 응? 한 가지예요.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영희가 앉았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앉혀야죠. 엄마 아빠는 무조건 영희의 양 옆에 앉아야 돼요. 몇 가지니까? 그치? 2팩, 서로 자기 바꾸기 2팩.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앉게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이 앉으면 돼요. 어떻게 돼? 3팩.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26번에 남자 5, 여자 5이 번갈아 앉는데요. 26번 보시면 자, 처음이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번갈아 앉고 싶어. 그러면은
영어는 이제 좀 약간 다른 건데요. 그냥 번갈아 앉고 싶으니까 여남 이렇게 앉으면 돼요. 또는 남녀 이렇게 앉아도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왜? 회전시키면 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여자 자리. 여기를 여자 자리로 할래요? 라고 결정을 해버리잖아. 여자부터 앉힐 거예요, 그러면. 여자 5명을 다 앉힐 거예요. 몇 가지입니까? 최초의 여자 5명을 그냥 앉혀버릴 거예요. 원순열로. 몇 가지라고 했어? 이건 공식 쓰는 거죠. 그냥 5명 원순열 배열하기 몇 가지예요? 공식이 뭐였어요? m/1패 5명 배열하면 몇 팩이 되겠어요? 4팩이 되는 거야. 가장 기본 공식, 최초에 앉힐 때 이 빈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어요. 하는 최초에 여자가 딱 5명이 앉겠다라고 했어. 얘를 왕 굳이 한 명 뽑을 필요가 없어요. 여자 5명을 앉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팩이 돼요. 그럼 남자가 몇 명 남았어요? 5명 남았죠? 5명이 들어갈 자리가 결정이 돼 있잖아요. 다 다른 자리예요. 나중에 앉는 남자들은 원순열이 아니에요. 왜? 여자들이 앉아버렸기 때문에 다 다른 자리가 된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4팩이 아니고 5팩이죠. 여자가 누군가가 앉아버리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알겠어? 자, 이렇다는 얘기고 28번 이거 원순열이잖아요. 회전시키면 같아지니까 3팩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3팩이에요. 4명에 대한 원순열 배열이잖아요. 그치? 자, 30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5가지 색으로 그리겠대요. 하겠어요? 어디 부분이 원순열이에요? 밑바닥은 필요 없죠. 밑바닥 필요 없이 옆면이 원순열이죠. 회전시켜서 작동. 그렇다면 이거는 마치 이걸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에다가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가장 먼저 원순열이 아닌 여기부터 채워져야지. 5개 색이 있다고 했으니까 5개 중에서 1개를 여기다가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은 4개가 앉혀지는 게 원순열이죠. 그럼 4개에 대한 원순열은 얼마가 돼요? 그렇지. 얘는 바로 가능하냐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 가요? 자, 그리고 뭐 32번 문제는 아까 열심히 연습했던 문제네요. 32번은 자, 최초에 앉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다른 자리가 몇 개인지 찾아봐요. 5개는 5개. 그래서 다 5 곱하기 나머지 9명을 배열하면 되니까 9팩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쉬워요. 지금 뭐 35번 같은 문제는 2군데가 다른 자리네요. 그래서 다른 자리가 2군데밖에 없어요. 회전시키면 다 하나씩은 다 같아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씩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문제 수가 얼마 없네요. 자, 이게 원순열의 끝인데요. 자, 하나 적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웬만큼은 풀 수 있어요. 거의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게 어떤 거냐면 저기 가족을 앉히고 싶은데 거기에 특정 조건이 붙는 거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6명이 앉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제 아빠가 술을 뒤지게 겁나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깽판을 쳤어. 이제 엄마가 왕이야. 아빠는 최대한 엄마한테 멀리 있어야 돼. 엄마가 제일 처음에 앉아.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엄마가 앉았다고 쳐. 아빠 자리가 결정이 됐다고 엄마 맞은편에 앉아야 된다고. 아빠는 자연스럽게 여기를 앉게 되고요. 나머지 4명 배열하면 되니까 4팩까지 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건 좀 쉬운 내용이고요. 좀 이런 것들 복잡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돼가지고 앉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복잡한 것들은 여기 기출문제집으로 보시게 되고 여기 좀 쉽네요. 문제가. 이거 하나는 좀 적어두십시다. 그런데 자. 이거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에 6개 색을 칠하고 싶어요. 6색을 칠하고 싶어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물어봐요. 정육면체 입체 등이기 때문에
회전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회전시킬 수가 있다고. 큐브 생각하시면 되죠. 뭐라고 이렇게 맞추는 거 큐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부분이 뭐냐. 이런 평면적인 그림에서는요. 회전 방향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치? 뭐 이렇게 돈다든지 이렇게 도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앞으로도 회전하게 되고요. 옆으로도 회전하게 돼요. 회전 방향이 두 가지예요. 오케이? 자, 그걸 생각해 두세요. 이렇게도 원순열이고 여기 이렇게 돌아도 원순열이고요. 앞구르기를 해도 원순열이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자, 일단 왕부터 안 쳐요. 무조건. 6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안 칩니다.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 부분이야. 회전시켰을 때. 이해가 이 말이? 그렇다면 왕이 여기를 앉았다고 치자. 아무나 왕 뽑는 거 가지수 안 나와요. 6가지 안 나와요. 그치? 자, 아무나 앉혀. 그러면은 여기가 왕이 앉아버리면 회전 하나를 멈추게 해요. 어떤 회전에 대해서 똑같은 게 안 나올까요? 만약에 내가 정육면체야. 이렇게 돌면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위에다 색칠을 했잖아. 다 같은 모습이에요. 옆면 다 비어있잖아. 근데 내가 앞으로 회전하면 다른 모습이 되겠죠. 이 부분이 앞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해버리니까. 즉, 색칠해버리면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멈추게 해. 이 회전을 멈추게 한다고. 이 회전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야. 근데 어떤 회전이 남아있어? 이렇게 도는 회전이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돌면 다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모습만 고려하면 되고, 그 말은 자, 이 옆면 4개가 원순열이 된다. 옆면 4개가. 그럼 위에 뚜껑 떼내버리고, 뚜껑을 떼내버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위에는 색칠했으니까. 그럼 똑같아요. 여기부터, 여기는 원순열이 아니죠. 여기부터 색칠해야지. 5개 중에 1개를 여기다가 색칠하시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4개를 원순열로 색칠해야 되니까 3팩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런 입체 도형까지도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원순열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순열은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해요.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해가지고 배열을 하고, 일단 순열은 무조건 배열이에요. 그런데 중복순열은 말 그대로 똑같은 것을 뽑을 수 있어요. 한 번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중복순열인 거야.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들에 대한 줄 세우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얘는 N, 파이, R로 나타내요.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골라요. 라고 해서 공식이 N의 R제곱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중복순열은 이것보다는 중학교 때 했던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정말 간단한 이해. 1, 2, 3 숫자 카드가 있는데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한 번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가지수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어요? 100의 자리 3개 중에 1개, 4자리라고 해버리자. 1000의 자리 3개 중에 1개, 100의 자리 3개 중에 1개, 10의 자리 3개 중에 1개, 1의 자리 3개 중에 1개, 3의 4제곱이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가 굳이 기호로 나타내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골라서 배열하십시오. 4개를 골라서죠. 3개 중에서 4번 고르는 거죠. 4자리 쓰니까. 그래서 얘를 3의 4제곱으로 계산한다라고 공식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풀지 마시고 그냥 중학교식으로 푸는 게 중복순열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쉬운 부분, 이 부분은 크게 뭐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순해서. 36번. 영희철수 포함해서 5명이 축구, 야구, 육상방 중 한 반에 지원할 때 영희하고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영희하고 철수가 3가지 반 중에서 같은 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영희하고 철수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자, 영희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철수는 영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철수는 권한이 없어요. 영희하고 철수가 같은 동호회를 들어야 되니까 철수는 권한이 없고요. 나머지 3명이 남았는데요. 3명이 각각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중복순위는 굳이 막 파이 써가지고 풀기보다는 중학교 때처럼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을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방학 중에 하는 수원이나 마풀 기출 확통은요 수업 시간에 다 풀지 않아요. 분명히 남을 거예요. 방학이 끝나면. 근데 마풀 기출은 너희들이 수능까지 계속 가져가는 책이기 때문에 틀린 거 정확히 체크해서 너희들이 완성을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기출책은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그럼 계속 수능까지 틀린 문제 계속 복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숙제 안 내준다고 안 풀지 말고요. 방학 끝나고. 계속 기출문제집은 다 알고 살아야 돼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좀 경기가 어려워. 정말 확률은요, 축적 풀어야 돼. 개념 자체는 쉬운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 진짜 축도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삼보락평에서 시험 범위가요, 삼보락평이 아마 시험 범위 굉장히 작아요. 순열? 여러 가지 순열까지밖에 아닌가? 말고. 자,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한번 쭉 끝내고, 자, 순열 조합. 어디 할 차례? 뭘 못하고 있지? 자, 뭐 쓰고. 너희 말을 이해 못해서 그럴 거예요. 쓰돈. 돈 쓰네요. 돈 쓰. 3개 이상. 4개 이하를 사용해서 5개 이하를 사용해서 신호개수를 만들고 싶어요. 뭐 쓰기요 뭔지 알죠? 돈하고 쓰를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자리 못 쓰기호를 만들고 싶어요. 몇 가지일까요? 2가지씩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이나 이놈이를 돈 쓰라고 했거든요.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짜리 신호는 8가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4개짜리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4개짜리 신호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5개짜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 더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말을 이해 못한 것 뿐입니다. 문제는 정말 쉬워요. 자, 문제는 정말 쉽고 넘겨주시면 뭐 40번 5개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자리 자연수 다음 주 토요일 날이 1월 1일인데 1월 1일은 오늘 안 쉬었잖아요. 1월 1일은 학원 휴무일이에요. 쉴 건데 문제는 고3들은 안 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너희들 방학을 했을 때에 한번 낮 시간대에 한 번을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원래 안 쉬는데 1월 1일은 고3들은 아무리 1월 1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1월 1일 경우 누가 학원은 쉬기로 했어요. 내 처음 쉬는 날이에요. 자, 보자. 40번 정말 쉬워요. 여기 한번 바로 쓸게요. 4자리 자연수, 5자리 자연수 봤는데요. 0 빼고 4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죠. 0은 제일 처음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43번을 해봐요. 했어요? 모든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게 자릿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0, 1, 2, 3, 4, 5를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예요. 6자리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모든 자연수예요. 하나만 써도 되고요. 2개만 써도 되고 그냥 한 자릿수도 나오는 거고요. 2자릿수도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를 물어본 거예요. 가연아, 한 자리 자연수가 몇 개 나와요? 한 자리 자연수가?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2자리 자연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5 곱하기? 아니야.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6개가 되죠. 그렇죠. 중복을 허락해요. 또 쓰는 놈 또 써도 돼요. 30까지예요. 자, 그렇다면 세 자릿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세 자릿수는요, 당연히 566이 될 거 아니야? 566. 그렇지? 180개. 자, 그리고 네 자릿수, 자릿수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죠. 자, 그렇다면 5666 한 번이 더 곱해지니까요. 6, 3, 18, 18, 6일은 7. 여기까지가 780이거든요. 1000번째, 2000번째 물어봤어요. 아, 또 심하다. 여기다 6이 더 곱해지면 40이 4,000을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가 몇 가지인지 보자.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를 봅시다. 2,000이요. 4개짜리는 그지 않아요? 1,000원 앞에가 1일짜리 2,000원짜리 4자리? 2,000이 있어 4자리 잠깐만, 나 지금 잘못 읽었니? 아니, 2,000번째. 아, 2,000은 2,000번째가 누군지 찾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2,000은 몇 번째 어쩐지 문제가 너무 더럽더라 했다. 1로 시작하는 거 맞지? 2,000이 몇 번째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2,000번째를 찾고 있었어요. 그럼 1로 시작하는 게 몇 개예요? 666이에요. 그렇지? 6개 다 올 수 있으니까요. 몇 개입니까? 6, 36, 6, 3, 216입니다. 216. 이게 다네요. 그 다음에 바로 2,000이 올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 더하면 답이 되겠어요. 이해 가요? 과연? 뭔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안 풀어질 거예요. 원래 이게 경우의 수 부분이 들을 때는 뭐 원래 별로 안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직접 풀면은요, 뭔가가 복잡해요. 나는 자신있게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답이 막 달라요. 그런 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같은 거, 중복 수열입니다. 자, 중복해서 나열시키는 거. 자, 일단 쉬고.